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마 이번 주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침 금요일날 결정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5대3 내지는 4대4 그렇게 이제 편결을 했을 때는 그렇게 의견이 집약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6대2가 되지 않은 이상 다 기각이 되죠. 그럼 이게 기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내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상대적으로 말이죠, 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또 탄핵을 반대하는 데는 이 보수파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상당히 나라가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은 4대4 내지는 5대3으로 기각이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지혜를 가지고 말이죠, 기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편결을 잘 의논을 해서 만장일치로 각하를 하면은 국회만 털어내면 됩니다. 모든 책임은 국회로 돌아가게 되니까 말이죠.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실 때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부정선거도 하나의 이유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이죠, 평소에는 최근까지만 해도 저는 부정선거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고 말이죠,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자료를 봤을 때에 부정선거가 거의 확신하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정선거를 보수우파에서 엄청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은 부정선거가 없다, 이런 입장이죠. 또 더불어민주당도 부정선거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큰 딜레마가 있는데요. 왜 부정선거를 조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부정선거가 들통이 날까봐 서버를 공개 안 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큰 노림수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닐 경우. 자, 부정선거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에서 계속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손해는 누가 보게 되죠? 결국 보수 우파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책을 바꾸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신의 잘못보다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패배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보수 우파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또 말이죠, 이 국민의힘은 자기들의 정책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로 보니까 우리가 돌팔매를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이죠, 큰 변화가 없이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에 다음 총선이나 지방선거 하게 되면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보수오빠는 또 패배할 수밖에 없다. 왜? 변함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를 들통이 날까봐 조사를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100% 부정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넘기면은 계속 보수파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방송 말미에 공병호 박사님께서 얼마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그분의 최근 한 이틀 전에 방송을 보니까요, 한 17분 분량인데 여러 전산학자들 몇십 명이 모아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100% 확신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병호 박사께서 한 17분 분량인데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말이죠, 외쳐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 결판을 내야 됩니다.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말이죠, 제가 평소에 최근까지만 해도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보았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리를 여러분에게 주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정선거만 이렇게 외칠 게 아니라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 결판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도표를 띄워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2016년도 4월 13일 20대 총선을 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했고요. 새누리당이 122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1석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말이죠, 한 석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졌습니다. 이때는 왜 졌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말이죠, 탄핵되기가 1년 전이죠. 진박, 친박, 간별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나경원 의원이 이제 원내 총무를 했었는데 말이죠, 그때 민심이 완전히 이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를 했다, 그런 이제 기류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어서 2020년에 이제 4월 15일 날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103석이었습니다. 기타 정당이 있었고요. 엄청나게 77석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자, 이때도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20년에 문재인이가 집권했을 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탄핵 여파로 인해서 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밀어주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4.15 21대 총선 2년 뒤에 22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죠. 자, 그럴 때 말이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광역단체장 17석 중에 말이죠, 국민의힘이 12석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과 한 서너 석밖에 안 됐었죠. 더불어민주당이 5석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이변이 일어난 것이죠.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그러니까 호남권하고 경기도 지역만 광역단체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전부 국민의힘이 다 석권을 했습니다. 또 말이죠, 물론 지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울 지역의 구청장이 말이죠, 전체 25개 구청장인데 완전히 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러분 말이죠, 17석을 차지했습니다. 구청장 중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작 8석이었습니다. 완전히 지난번하고 바뀌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8석은 말이죠, 금천구청장, 관악구청장, 성동구청장, 그림에 나오죠. 중남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 노원, 은평구청장 8개입니다. 그의 나머지 17석은 말이죠, 전부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 2020년도 4.15 총선 때 대표를 했다가 2년 뒤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엄청난 승리를 했죠. 자, 이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보면은 국민의힘의 그 승리 원인이 말이죠, 젊은 이준석이가 등장했다, 대표. 그리고 이제 그 20년대에 그 21대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퇴출을 했다 그러네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을 비롯해서 이런, 그리고 강성 우파와도 또 결별을 했다 그럽니다. 그 유튜브 말이죠, 결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이가 대구에 내려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정면 돌파했다, 탄핵은 옳은 것이었다, 이렇게 막 해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국힘의 승리 원인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때 패배를 했느냐면은 검수완박법, 권수완박법 아시죠, 그죠? 검수완박법을 위해서 그 민영배가 위장 탈당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그 숫자를 앞세운 편법, 입법, 그리고 개딸들의 극성, 그리고 이재명의 그 범죄, 이것 때문에 자중한 지방선거는 완전히 패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결론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22년도 지방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24년 4월 10일 날 22대 총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지금이죠,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나머지 기타인데 말이죠, 이 20년 21대 총선을 봤을 때의
국민의힘은 한 5석이 늘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5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4년 전에 보다는 그 국민의힘은 5석이 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5석이 줄었죠. 대신에 조국 혁신당에서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권이 승리를 한 것이죠. 이번에 그 190 몇 석이나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말이죠. 당시 왜 부정선거로 보지 않았느냐면은 16년도에는 새누리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20년 총선 때는 그 문재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다니까 힘을 얻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아주 압승 중에 압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압승을 했죠. 그리고 24년 4.10 총선에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완전히 대패를 했죠. 이때 왜 대패를 했느냐? 이때는 말이죠. 사실은 이준석이가 이제 쫓겨난 것이죠. 팽을 당한 것이죠. 이거 여파가 사실은 여러분 엄청 컸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가졌던 것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면은 그 22년 6.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 대패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요즘에 이제 부정선거로 이렇게 제가 마음을 굳히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놈들이 말이죠. 이 지방선거는 좀 그렇게 조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줄 건 주고 얻을 거는 확실히 얻어버리는 지방선거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국회 입법기관에서 딱 장악을 해보니까 일사천리로 여당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줄 거는 과감히 줘버리고 지방선거는 줘버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입법권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또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부정선거를 했다면은 계속 승리를 할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방송을 했지만은, 파주의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 이분 아주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 파주의 결과를 보니까 말이죠. 175세 된 노인이 투표를 한 걸로 나오고, 투표자 수가 말이죠. 100 몇 명인데, 투표용지는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는 그 명단을 달라 해도 주지도 않고 이게 참으로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도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말이죠. 보수우파에서 자꾸 부정선거를 해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자기들은 말이죠. 자기들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가 있잖아요.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죠. 자, 우리가 볼 때는 부정선거 규명을 나서지 않기 때문에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보수파가 엄청 반발을 하죠. 이놈들은 즐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보수우파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면 할수록 앞으로 패배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얘기죠. 부정선거가 아닐 경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규명에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부정선거가 아닌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떠들면 떠들수록 너희들은 더 될 수밖에 없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국민청원권을 발동을 해서 이게 국회에서 말이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하든지 해서 부정선거를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명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소극적인 것은 계속 우파가 폭망하기 위한 전략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조사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내지는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국정조사를 하도록 어떻게 해서 이거는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부정선거가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저는 합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이죠. 탄핵을 막 남발하죠. 욕은 먹을 수 있지만은
헌법에서 부여된 국회의원들의 권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그 책임 추궁을 받지 않습니다. 헌법적 권한이죠. 배타적 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말이죠. 결과에 어떻게 되든 배타적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중에 조금 파생될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은 그거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각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게 되면 위원회 특별검사에서 이거 반드시 규명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들이 왜 의심을 하고 궁금을 하는지 밝혀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력 소모가 적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은 이 국민의힘은 완전히 갈아치워야 됩니다. 부정선거라고 해도 이놈들은 갈아치워야 되고요. 부정선거가 아닐 경우 이거 완전히 갈아치워야 됩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잖아요. 계속 같은 자세로 있으니까 계속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수 우파가 똘똘 뭉치면서도 중도 보수가 따라와줘야 됩니다. 중도층이죠. 이거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문재인이가 말이죠. 퇴임할 때까지 45%씩 지지율을 유지했던 것은 중도 좌파 우파 중에 좌파만 보고 운동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죠. 그러나 보수파는 짓고 나면은 보수파를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국민들 평가에 대해서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도 말이죠. 이미 자유통일당으로 대체가 되든 어떻게 되든 이거 말이죠. 집토끼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산토끼 쳐다만 보세요. 중요한 것은 집토끼가 완전히 집토끼가 되도록 해야 된다. 집토끼가 바람이 나서 단 데 가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공병호 박사께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부정선거, 저도 공병호 박사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우려사항을 올렸으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될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애국운동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드리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병호 박사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정선거 여러분들 수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처벌을 받겠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좀 복잡했으니까 선관위 발표 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수, 이게 Y,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가짜 더하기 진짜, 가짜 더하기 진짜, 선관위 발표 가짜 더하기 진짜입니다. 가짜를 더해준 겁니다. 이 J가 사전투표자 수 Z, N이 조작값, 진짜 N장당 가짜 한 표 더하기. 두 장당 한 장을 하게 되면 33%만큼 표를 더 만드는 것이고, 세 장당 한 장은 25%만큼 더 만드는 것이고, 네 장당 한 표면 20%만큼 더 만드는, 이게 다 간단한 겁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 풀려나시는 날에 이렇게 최종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전부 다 공은 제야 전문가고 제야 H님, 도합 70년의 이름 전산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도움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찾아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분석해보면 전부 다 뭐죠? 함수를 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예? 김용민이가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표를 전부 다 만든 겁니다. 가짜표, 진짜표에다 가짜표를 더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2016년 총선 제외가 전부 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함수를 사용해서 표를 만든 겁니다. 2014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전부 다 이 여러분들 공식을 이용해 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엄청난 결과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최종 결과입니다.
5년 동안 여러분들 5년간 노력해가지고 얻어낸 최종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 선관위 발표 민주당 사전투표 득표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라도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조작을. 어마어마한 거죠. 김용빈이 제조공장 이름 득표수 제조공장의 CEO인 겁니다. 이게 정청래 후보입니다. 정청래 후보. 2024년도에 이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가짜표를 다 더해준 겁니다. 가짜표를 얼마나 더해줬냐. 이게 다 나오네요. 정청래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9,091표 안에 가짜표 3,875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짜표 어떻게 만나?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 25%, 진짜표는 몇 표다? 5,216표입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전부 다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정청래, 마포을, 사전투표자 수의 4분의 1, 서강동 가짜표 사전투표자 수의 4분의 1, 1193표, 서교동 가짜표 사전투표자 수의 4분의 1, 1069표, 관외 발표, 관외 가짜표 사전투표자 수의 4분의 1, 3,875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특정 칼럼에 전부 다 여러분들 가짜표를 만든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완전히 국민들을 바보천치로 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공장의 CEO가 김용빈인 겁니다. 처음엔 회장은 노태악이고 사전투표 조작 공장의 회장님은 노태악이고 대표이사는 김용빈이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작업들 한 겁니다. 야, 여러분 대단하죠? 참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대통령이 나오시는데 이렇게 5년 동안 연구 결과의 모든 걸 집대성해 가지고 한순간에 다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청래한 게 여러분들 집어넣은 가짜표 개수.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이렇게 아니죠. 어떻게 부정선거에 이런 권력을 도둑질해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을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감옥에 나오시는데 이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오르셨다고. 제조 공장을 이용해 가지고 김용빈이가 득표수를 다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걸려들지 뭐라고 이런 득표수를 다 발표한 겁니다. 발표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거는 집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들 발표를 해가지고 전부 다 도둑질을 다 한 겁니다. 서버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 나왔으니까. 다 나왔으니까 이거 뭐 서버 이름 조사 안 해도 이게 지금 누굽니까? 이현주 조작표 전부 다 이렇게 다 공개한 겁니다. 저거가 알아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강북을의 한민수 후보 조작한 거 전부 다 조작한 겁니다. 걸려들지 모르고. 아이고 인간들아 너거는 사람이가 아니면 짐승이가 내가 도무지 너가 알 수가 없다 이야기죠. 이거 다 정청래 여러분들 조작된 표수들입니다. 이게 다 찾아낸 겁니다. 가짜표를. 대단합니다. 제야 전문가 제야 H님이 혁혁한 공을 한 겁니다. 이게 뭐 다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만드는 제조공장을 다 찾아냈으니까. 여기는 또 보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가장 핫 플레이스가 됐던 인천광역시 연수월 민경욱 전 의원이 출마했던 정일영. 이게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도. 이건 조혜주 권순일이 있을 때죠. 이 가짜표를 전부 다 찾아낸 겁니다. 5장당 1장. 사전투표장에 5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위조투표지를 정일영 민주당 후보한테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5장당 1장에 6분의 1. 6분의 1이면 여러분들 16.67%만큼 여러분들 표를 더해준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16.61%만큼 표를 더해준 거죠. 그래 이렇게 다 여러분들
발표, 가짜표, 진짜표, 관외 사전투표, 정의령, 관외 사전투표 발표 득표수 6,185표, 가짜 득표수 2,160표, 진짜 득표 4,026표. 내 같으면 이런 부끄러워서 돌아다닐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김용빈은 굉장히 뻔뻔한 것 같아요. 자꾸 하다 보니까 뻔뻔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누군가 조혜주가 한 겁니다. 이 보시죠. 이 가짜표를 전부 다 6분의 1. 6분의 1이면 몇 프로인가 하니까 16.67%만큼 사전투표자 수 16.61%만 만든 겁니다. 6분의 1. 옥년 1동 가짜표 399표는 옥년 1동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6분의 1. 동촌 1동 가짜표는 동촌 1동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6분의 1. 관외 투표는 관외 투표자 수 12,948표 곱하기 6분의 1. 2,160표.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해온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한 겁니다. 이건 누가 여러분들 기획했겠습니까? 민주당이 기획했겠죠. 왜? 전부 다 표는 민주당 후보한테 가니까.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만세. 네. 이런 짓들 해가 전부 다 이런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곽상은 그다음 뭐 전현희, 황희, 박범계 뭐 전부 다 마찬가지 이렇게 표를 조작한 겁니다. 예. 엄청난 거죠. 여러분 보시죠. 이거 어마어마한 짓을 한 겁니다. 이 부끄러워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자식들하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 참 여러분들 감옥에서 나오시는데 제가 큰 선물 드린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시가 몸을 좀 주스리고 아마 공병호 TV 보실 겁니다. 공병호 TV 보시게 되면 단박에 이런 대통령이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여러분들 득표수는 민주당 득표수는 전부 다 만들어준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만들어준 겁니다. 선거기획을 누가 했겠습니까? 조작관 몇 프로 넣으라 누가 했겠습니까? 조작관 몇 프로 넣으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아마 민주당 쪽에 기획을 했을 겁니다. 옛날에 이건영이 하고 여러분들 무슨 양정철이 보정값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상상이 불가능한데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좌익들은 앞으로 나라를 팔아먹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을 거다. 이런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상 불허인 겁니다. 이 규칙을 사용해가 전부 다 여러분 선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아주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총결산하는 겁니다. 총결산. 총 여러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총 정리하는 겁니다. 그냥 N값만 여러분들 정하면 됩니다. 서울 N값 3, 인천 N값 3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이 만일에 꺾이고 한국의 자유애국 시민들이 만일에 선거 부정을 막는 데 실패하게 되면은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N값 3,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게 되면은 300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개헌선 같은 거 다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라를 말아먹은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무슨 뭐 여러분들 막 하고 듣고 이런 거 들어봐야 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나라를 전부 다 말아먹은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전부 다 도둑질한 겁니다. 나라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이현주는 좀 경기도에서도 조작을 많이 한대요. 18,000표 정도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전부 다 조작했으면 당선된 겁니다. 경기도에는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준 경우는 많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용인정은 3장 당 1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경우 이게 다 성부 조작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성부는 조작을 안 했고 원래 조금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든 간에 위조투표에 들어갔으니까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전부 다 표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이 제조공장입니다. 이게 제조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조투표지 제조공장. 이게 제조공장. 제조공장장은 김용빈이, 제조공장 회장님은 노태학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가 이런 표를 이만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중에 예외가 2016년 총선입니다. 2016년 총선은 표 더하기, 표 빼앗기, 표 바꾸치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기 때문에 좀 별도 설명이 필요한데 그래도 43만 2천 표 정도는 조작을 한 겁니다. 이제 이번에 만일 자유애국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브레이크를 못 걸게 되면 이제 300만 표 위조투표지 투입 시대가 열리겠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선관위를 특정 지역 출신들이 장악한 상태에서 2013년도에 사전투표 제도가 고쳐지고 첫 번째 실시됐던 2014년 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여기. 서울의 구청장 중구 빼고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9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 같은 걸 기획하고 분위기를 떼운 다음에 여론을 조작하고 그냥 화끈하게 조작합니다. 3장당. 화끈하게 조작하는 것이 3장당 1장 조작하는 겁니다. 진짜 투표자 3명당 1표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화끈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딱 장악하는 건 방법 간단합니다. 서울 3장당 1장, 경기 3장당 1장, 인천 3장당 1장 그렇게 하면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화끈하게 조작하지 않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전라도당입니다. 전라도당. 전라도당은 기본적으로 전국 정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화끈하게 조작해야 전라도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5년간 모든 노력의 총집대성이 돼가 여러분들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게 된 겁니다. 제조공장, 위조 사전투표지, 위조 사전투표자 제조공장의 공장장이 김용빈이고 회장님이 노태학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런 표를 만들어 온 겁니다. 이거를 미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가 되는 전부 다 여러분들 숫자를 n 값을 집어넣어가 표를 만든 겁니다. 이게 가짜표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다 거의 다 동일한 방법을 쓴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점점 조작이 심해집니다. 9, 3, 7, 2. 7은 뭐 예외죠. 왜냐하면 7은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좀 조심을 한 선거였으니까 9, 3, 2 계속 좀 심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자유애국시민들이 패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꼼짝없이 여러분들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2장까지 이런 훔칩니다. 2장당 1장. 김태우가 이렇게 해서 좀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9만 9천 표 받은 여러분들 후보를 13만 7천 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지방선거,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조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뜰하게 조작한 겁니다. 선관위는 사악한 집단입니다. 선관위는 악한 집단인 겁니다. 선관위는 사기꾼들 집단인 겁니다. 김용빈이가 여러분들 뭐 고개 딱 짚고 세우고 살면은 그걸로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한 거. 이렇게 해서 2024년 선거를 전부 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168석을 국힘당이 얻었는데 108석으로 줄여준 겁니다. 민주당은 116석 얻었는데 175석 뻥튀기 해준 겁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예, 징글징글한 겁니다. 인간들 참 전라도당의 힘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죠. 전라도당인 겁니다. 화끈하게 조작하지 않으면 전국 정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끈하게 조작한 겁니다. 네. 여기 대통령이 없는 이름 대통령이 있는데 2024년 10월 16일 보궐선거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로구 2장당 1장, 전남 곡성군수 9장당 1장,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9장당 1장, 부산광역시 검정구청장 5장당 1장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에이, 전남 영광군수는 조작 안 했네요. 영광군수를 여러분 왜 조작 안 했는가 하냐. 국민의힘 후보가 안 나왔으니까 조작 안 한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는 전부 만든 겁니다. 전부.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모든 위조투표는 전부 다 이름 누구 함께 떼주는 거 아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라도당 함께 떼주는 겁니다. 한 표도 이름 국힘당은 못 얻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뭐 전라도당 함께 표가 떼주는 겁니다. 만세입니다. 만세 만세.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소임을 다하게 됐는가 하니까 5년 지난 5년간의 이름들 끈질긴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밝혀낸 겁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대미가 바로 이겁니다. 사전투표 제조공장의 공장장 김용빈과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이런 가짜표를 만드는지 가짜표 제조공장을 다 찾아낸 겁니다. 오늘 완전히 여러분들 이 가짜표 공장 이게 전부 다 이제 딱 간단하게 한 줄로 여러분 정리가 된 겁니다. 자.